리버풀이 너무 잘 나가서 세민한 손흥민 팬 hin수염고래입니다. 손흥민이 리버풀 이적설이 돌았을 때 거의 확신에 찬 소문들은 콘테 감독 시절 토트넘이 4위에 오르지 못했다면 리버풀이 손흥민을 영입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필 손흥민이 토트넘을 기적같은 4위로 올려놓으면서 스스로 이적기를 막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리버풀은 그 다음 시즌에 클럽 체제 선수들의 과부하가 오면서 부상자 속출로 5위까지 추락하면서 유로파 리그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엔 클럽 감독이 시즌 중에 감독직을 쉬고 싶다고 말해버리면서 마지막 시즌이 되었고, 클럽 감독은 리버풀에서의 마지막을 아스날에게 밀린 3위로 시즌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조금 역부족이 있었습니다. 3월까지는 3파전이었는데 점점 리버풀이 밀렸습니다. 맨시티, 아스날이 5연승하는 동안 리버풀은 5경기 2승 2무 1패를 당하면서 승점 8점이 날아가 버렸죠. 리버풀은 클롭까지 떠났고 살라, 반다이크가 32살, 33살이었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매우 약하고 그나마 30살 엔도가 버텨줬는데 B클럽 수준급 미드필더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요. 거기다 새로운 감독이 왔는데 네덜란드에서 성공한 감독일 뿐 명장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리버풀은 압도적인 성적으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스날, 첼시와 무려 9점 차. 이 정도로 앞서 나간 팀이 우승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까지 합니다. 하필 맨시티가 과부하가 오면서 제대로 추락을 했다 보니까 아직 3분의 1밖에 치르지 않았음에도 경쟁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맨시티도 이미 이겼고 첼시, 아스날과도 붙어서 패하지 않았습니다. 맨유, 아스톤빌라 모두 손쉽게 이긴 상황이고 이걸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토트넘만 넘으면 전반기 1패로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4라운드에서 뉴캐슬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게 매우 관심도가 높은 경기입니다. 뉴캐슬이 홈에서 엄청 강하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맨시티, 아스날, 첼시를 상대로 패배하지 않았고 맨시티하고만 무승부고 나머지 3경기는 모두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이 강팀인 만큼 뉴캐슬이 강팀 잡는 도깨비 팀이 되어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뉴캐슬의 최근 근황입니다. 2경기 연속 무승인데 상대가 크리스탈 팰리스 전이었고 한 번은 홈에서 경기였는데 웨스트햄에게 힘없이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또 한 번의 패배는 브라이튼을 상대로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리버풀은 홈에서 맨시티는 쉽게 이겼지만 분명 꼴찌팀 사우샘튼에게 매우 고전했기 때문에 뉴캐슬이 사고 한번 치길 응원하겠습니다. 리버풀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도대체 전망과 다르게 왜 이렇게 강한 건지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리버풀의 현재 성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부상자가 적다는 게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슬롯 감독이 부상자가 적도록 팀을 잘 이끌면서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고 선수들 대부분 오래 함께 했다 보니까 호흡이 좋고 팀에 녹아들면서 슬롯 감독의 전술도 충분히 흡수를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슬롯 감독은 선수들이 적응되어 있는 클롭 감독의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자신의 철학만 살짝 입혔습니다. 그건 바로 전술의 유연함입니다. 압박 강도를 높이게 될 때는 선제골을 넣기 위하거나 선제 실점을 하면서 득점을 하기 위함일 때입니다. 전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앞서 나가게 될 때는 리버풀은 압박 강도를 확 낮춰버립니다. 지키기라기보다 어차피 역습도 강하기 때문에 실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리버풀은 올 시즌 13경기에서 9경기를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선제골을 넣은 후 모두 이겼습니다. 선제골을 넣었다고 해서 실점이 없었다는 아니겠지만 선제골을 넣은 후 실점이 매우 적긴 합니다.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유일하게 한 자릿수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서도 가장 적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압도적으로 5경기 1실점으로 미친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게 슬롯 감독의 작품인 것은 맞습니다. 그게 가능하게 한 변화 중에 하나는 클롭 감독이 중용했던 엔도를 벤치로 앉히고 흐라벤베르를 중용하면서 리버풀이 강해졌습니다. 흐라벤베르의 포지션이 바로 발롱도르 수상한 로드리의 포지션입니다. 본래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닌데 슬롯이 바꿔놨죠. 그랬더니 리버풀은 갑자기 1000억을 아끼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로드리와 같은 피지컬인데 부드럽고 유연하고 드리블도 잘하고 볼간수 좋고 패스 잘하고 간간히 슈팅까지 엔도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레벨입니다. 맨시티가 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로드리가 빠지고 그보다 한 단계 레벨이 낮은 코바치치까지 빠지면서 리그 4연패 7경기 1무 6패를 당하고 있는 건데, 수비형 미드필더의 중요성이 증명되잖아요. 강팀에겐 그런 강력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습니다. 아스날에도 라이스가 있고 첼시에도 카이세도가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몸값이 1억 파운드를 넘긴 선수들이죠. 토트넘이 B클럽 레벨에 속할 수 없는 부분도 바로 이 포지션이 비수마, 벤탄쿠르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3분의 1 몸값입니다. 나머진 지난 베스트 11과 매우 비슷하고, 공격수 누네즈가 지난 시즌과 다르게 불운보다는 몸값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각포 또한 적응을 마치면서 공격진의 합이 또 매우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버풀은 클럽 체제로 오랫동안 합을 맞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팀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버풀에 오로지 5개 T가 있다면 안필드 홈에서 노팅엄에게 득점을 못하면서 패했던 것과 22팀 사우샘튼 원정 경기에서 2실점으로 패배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승점 3점을 챙긴 경기입니다. 리버풀의 첫 번째 위기는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였습니다. 디아즈가 골대를 맞추는 슛이 들어갔다면 사실상 끝인데, 후반 70분 노팅엄의 득점과 함께 노팅엄 수비가 좋다 보니까 리버풀이 이겨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알리슨 골키퍼의 경기 중 햄스트링이 오면서 2달여 결장이 되었는데, 문제는 리버풀이 알리송 없이도 매우 잘 나가고 있으면서 위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리버풀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팀이라고 하면서 지켜 세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리버풀은 승승장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리버풀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냐? 네, 공이 둥근데 그럴 리가요. 리버풀은 승리를 챙긴 건 맞지만 한 경기 2실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스날과의 경기였습니다. 전반 8분 만에 월클 사카가 박스 안까지 볼을 몰고 가서 결정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트피스를 통해서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페널티킥 골이 포함이긴 하지만 사우샘튼도 2득점을 하긴 했습니다. 리버풀은 역습 기회를 분명 허용은 합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리버풀이 골이 없을 때 강한 압박으로 올라온다는 걸 노리고 뒷공간 침투 찬스에서 득점을 노려야 합니다. 리버풀은 선제골을 넣고도 실점을 허용한 건 총 4경기인데 패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리버풀을 상대로 힘들게 하려면 최소한 선제 득점을 먼저 놓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미안하고 좀 잔인한 말이지만 핵심 선수의 부상이 찾아온다면 분명 힘들게 되겠죠. 네. 후반기에 맨시티는 다시 강해질 것이고, 아스날도 막상막하였으니까 더 지켜봐야 합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약팀도 무시하면 안 될 정도로 정말 치열하고, 실제로 리버풀이 패한 건 강팀이 아닌 노팅엄이었잖아요. 네. 최소한 토트넘이 맞불 작전하면 이기긴 좀 어려워 보이는데, 모르죠. 토트넘도 노팅엄 같은 대형 사고 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리버풀을 막을 유일한 팀은 전반기 뉴캐슬, 토트넘밖에 안 남은 거 그건 맞잖아요. 네. 들어와 그냥. 네. 우선 카라바오컵 4강에선 만나지 말자. 네. 이상 넷밴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